안녕하세요 여러분, 세상 돌아보기입니다. 오늘은 24년 1월 24일이고 수요일입니다. 자, 오늘 울망졸망 꼭지 하나 골랐고요. 제목에서 보신 것처럼 지금 이제 가자 전쟁이 약간 지역 전쟁으로 비화할 그런 이제 조짐이 있는 가운데 이미 시작됐다고 볼 수도 있죠. 그 과정에 미국의 MQ-9 무인기 데모사진에서 보신 그게 이라크 저항 세력에 의해서 객추됐다 이런 내용이 있어요. 그래서 이건 뭐 다른 중요한 뉴스들에 좀 묻혀서 잘 비춰지지 않는 그런 기사인 것 같은데, 저는 이게 나름대로 이제 의미가 있다고 보고 그 지역의 역학관계를 살펴보는데 도움이 돼요. 그리고 우리가 좀 잘 모르고 있었던, 언론에서 당연히 보도를 해주지 않아서 잘 모르고 있었던 그런 내용들이 있어. 예. 그래서 지역의 외교적 정세가 어떻게 변하며 거기에 따라서 우리 대중들의 인식의 창이 지금 넓어지고 있다. 안 보이던 세상이 많이 보이고 있다, 우리 눈에. 이것이 의미하는 바가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크다. 뭐 여러 가지 고급 무기도 있고 강력한 세계적인 어떤 강국들의 경합도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 저변에 깔려 있는 사람들의 마음이다. 그래서 그들 강국의 지도부들이 생각해왔던 부분하고 사람들이 그 강국에 심지어 속한 사람들의 마음하고도 서로 많이 이격돼 있었다. 거리가 떨어져 있었다. 자, 그런 부분들이 그 괴리감이 이제 이격됐다는 게 느껴지고, 그 축소해야 되겠다는, 같아야 되겠다는, 동일화해야 되겠다는, 뭐 요즘 말로 하면 공감이라고 할 수도 있죠. 공감의 시대라고 지금 시대를 예상한 사람들도 있었으니까. 자, 그런 부분이 발생할 때 그것이 일으키는 부분은 훨씬 크다. 우리가 뉴스에서 보는 이런 사건 저런 사건이 의미하는 바보다. 자, 그런데 관련이 됐기 때문에 한번 다뤄보기로 했습니다. 자, 이게 이제 미국의 난 기사인데 주로 공군을 다루는 기사죠. 그 잡지죠. 이 내용이 뭐냐면은, 자, 이라크에서 미국의 MQ-9이 격추됐는데 이란이 제공한 미사일에 의해서 이라크 저항군이 축출을 한 것 같다. 이런 내용입니다. 자, 이 사실관계 이제 먼저 파악을 하고요. 자, 위에는 아마 이라크 저항군 쪽에서 제공한 사진 같아요. 뭐 기체 잔해가 보이고, 미국이 이걸 부인하지 않는 걸로 봐서는 격추된 게 확실한 것 같고, 저기 보이는 저 부품은 뭐 정확한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 기사 내용을 바탕을 뒀을 때 MQ-9 리퍼의 날개 밑에 달려 있는 외부 연료 탱커, 저 부분이 아닌가. 이런 분석이 좀 전에 소개드린 기사에 있었어요. 되게 격추됐다는 겁니다. 자, MQ-9 미국도 이제 뭐 좀 여러 가지 무인기를 예전에 세계에서 가장 선도적으로 개발했었죠. 그러다가 진도가 많이 못 나갔어요.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저는 그것이 이제 방산업체 간의 알력이라고 보는데, 주도권 다툼, 그리고 얼마나 이익이 많이 남는 무기 체계인가, 이런 부분들이 있어요. 이거는 기존에 뭐 이런 무기 체계는 기존에 보잉이나 로키드 마틴, 뭐 레이시온 이런 데가 강점을 가진 분야가 아니에요. 새로운 신흥 이제 방산업체가 부상해야 되는 그런 순간이 있기 때문에 정치적으로 좀 많이 눌려 있었던 부분이 있고, 지금은 뭐 심지어 북한마저 이와 유사한 기체를 만들고 있죠. 그 격차를 이미 다 허용한 것이죠, 미국이. 이제 6세대 넘어가게 되면은 본격적으로 6세대 전투기랑 같이 공조 활동을 하게 되는 그런 무인기에 있어서는 지금 여러 나라들이 뭐 같은 대열에 서 있죠. 미국을 포함해서. 자, MQ-9 리프가 어느 정도의 비행기냐 하면은 우리나라로 치면 이거랑 같은 급입니다. 중고도 전략 무인기, 대한항공에서 개발한 거고 22년에 개발을 완료했거나 아니면 작년에 개발을 완료했거나 22년이 맞다고 봅니다. 우리는 두 가지 거를 같이 개발했죠. 중고도 전략 무인기를 개발했고, 모양은 비슷하지만 이것보다 크기가 작은 군단급 무인기도 같이 개발을 했죠. 이 스펙을 보시면은 이게 MQ-9 리프를 모방했다기보다는 본받아서 똥급 이상으로 성능을 끌어내기 위해서 노력 신경을 썼다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실용 상승 한도가 13km니까 상당히 높은 겁니다. 보통 우리가 여객기 타고 국제 비행하게 되면은 저희 한 10km 정도로 올라가거든요. 13km면 상당히 높은 것이고, 엔진이 1200마력인데
MQ9 같은 경우는 950마력이에요. 이거는 터보 프롭입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터보 샤프트 엔진이고 터보 엔진에 샤프트를 끌어내서 프로펠러를 붙인 거고 이게 MQ9보다 힘이 더 좋죠. 예. 근데 우리나라 무기 체계는 스펙이 잘 정확하게 공개가 안 돼 있고 이게 일단 정찰기라고만 이야기를 하지 이게 무장이 가능하다 이런 이야기는 하지 않고 있어요. 뭐 주변국을 자극할까 봐서 그러는 것 같은데 북한을 포함해서 미국은 이것을 암살 같은 데 많이 사용하고 있어요. 이미 군사적으로. 예. 이게 950마력일 때 1.7톤의 임무 중량을 달 수 있다고 하거든요. 예. 자, 그렇게 되면은 우리는 뭐 한 2톤 이상은 달지 않겠느냐 무장을 충분히 그렇게 예상해 볼 수 있고 북한이 이제 탄도탄을 발사하는 경우에 그것을 상승 단계에서 요격하는 그런 무기 체계를 우리가 고려할 때 그게 첫 번째로 등장하는 비행기가 이 비행기예요. 여기에 쉽게 말하면 LSM 같은 장거리 이제 지대공 미사일을 변형한 공대지로 공대공으로 변형한 장사정거리가 필요하니까 그런 것을 뭐 두 발씩 다는 이런 이제 뭐랄까 컨셉 사진들이 나오고 그랬거든. 충분히 가능한 거라고 보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게 무인기고 비행 시간이 24시간 이상이 돼요. 사람은 비행기가 뜰 수 있어. 사람은 24시간 동안 하늘에서 화장실도 못 가고 밥도 안 먹고 있을 수가 없어요. 좁은 기체 내에서. 그죠? 그래서 무인기가 강점이 있는 부분이에요. 이것을 우리나라 상공에 한 3대 정도만 띄워놓고 24시간 계속 운용을 하고 다 24시간 끝나가면 다른 비행기가 올라와서 대체하고 즉 이것은 우리가 365일 동안 1초도 빠짐없이 상공에 이런 무인기를 띄워놓을 수 있다는 것이고 죄송합니다. 북한의 발사 징후를 포착할 수 있다는 것이고 포착하자마자 장거리 공대공 미사일을 발사해서 파괴할 수 있다. 이런 컨셉으로도 적용되는 비행기예요. 그래서 이거는 좀 상당히 뭐라고 할까? 여기 이름에 붙은 것처럼 전략 무인기 쪽에 가까운 것인데 여기에 무장을 하고 예를 들어서 소형 타겟을 목표로 삼는다. 그렇게 되면은 이야기가 좀 달라지는 부분이 있어요. 지금 우리가 아까 상승 단계 요격을 의미할 때는 이 항공기가 떠다니는 권역은 우리나라 권역이에요. 우리 영공이에요. 그렇지만 이게 적의 영공으로 들어가서 본격적인 공세 작전을 한다. 뭐 암살이나 내지는 비밀 폭격 또 내지는 뭐 근접 지원 같은 걸 만약 한다고 한다면은 그것은 상당히 위험하다. 왜냐하면 보시다시피 이 기체는 기동성이 강조되는 기체가 아니에요. 속도가 강조되는 기체도 당연히 아니죠. 높은 곳에서 오랫동안 채공하는 게 목적인 비행기이기 때문에 제대로 된 방공 시스템, 대공 미사일 체계를 가진 나라에서는 이게 작동이 운용하기가 되게 어려워요. 자, 그래서 이번에 이게 격추가 됐다는 것이 첫 번째가 아니거든요. 지금 이라크에서 격추된 게 미국 MQ9이 이것은 뭐냐? 그 기술의 기반이 이란에서 왔는데 이란의 대공 방어 체계가 이 정도급은 쉽게 떨어뜨릴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마음 먹으면. 그래서 미국도 이런 형태의 무인기를 공격용으로 쓰는 것은 정찰기도 있죠. 글로벌 호크라는 거. 이런 형이잖아요. 향후 안전성이 상당히 보장이 안 된다. 심지어 제3세계권 같은 곳에서도 대공 미사일 체계가 격추가 시킬 수 있다. 그래서 이거는 딱 그 사용하는 목적에 맞게 써야 된다. 아까 말씀드린 우리나라의 그 상승 단계 요격 같은 건 괜찮고 우리 같은 좁은 국토에 있어서는 우리 상공에 머물면서 꼭 요격뿐만이 아니라 상대방을 정찰하는 목적으로도 너무 훌륭한 거죠. 가격 싸죠. 인명 피해 우려 없죠. 24시간 내내 뛰어넘을 수 있죠. 이겁니다. 예. 자, 그래서 MQ9이 이 정도급의 비행기다. 이 비행기에 대해 가격은 안 나와 있어요, 지금. 물론 생산에 따라서 가격이 이제 낮아지긴 하겠지만 MQ9의 가격을 보면은 우리 가격을 대충 짐작은 돼요. MQ9의 가격은 지금 보면은 우리 돈으로 한 400억 정도 하는 것 같아요. 예. 3천만 불이라고 언급이 돼 있거든요, 지금. 네. 자, 볼게요. 자, 이거는 작년 11월 기사인데 이거는 CNN 기사예요. 여기 보면은 예멘 근처에서 격추당했다 이런 내용이에요. 이때는 후티에 의해서 격추된 거예요. 예. 자, 여기 역시 아마 이란이 제공한 무기에 의해서 격추될 것으로 지금 보여져요. 뭐로 격추했느냐 이거죠. 지금 봐서는 이란이 뭐 주변에다가 제대로 된 방공 미사일을 좀 제공하는 것 같지는 않거든요. 드론 정도를
제공하는 걸로 봐지거든요. 그럼 그들 같은 그러니까 제대로 된 방공 체계가 아닌 거에 지금 걸려서 격추됐다고 봐지는 거고 작년 11월 그리고 지금 1월이잖아요. 한 2개월 사이에 지금 두 분이나 격추가 된 거예요. 예. 같은 무기 체계에 의해서 격추됐을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지금 보고 있는 것 같아요. 이 미국 기사들을 봤을 때는 그것이 뭐냐 이겁니다 지금. 예. 이 가운데 보이는 사람이 쇼이구고 쇼이구가 이란을 방문했을 때 이란에서 보여준 거예요. 이게 358 미사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미사일은 현재 베일에 가려져 있고 특성이 되게 독특해요. 예, 그래서 지금은 이제 제한된 정보를 가지고 침정만 할 따름이에요. 그러니까 관련해서 조금 말씀드려 볼게요. 어떤 무기 체계에 관심 있으신 분들 같은 경우는 이거는 일종의 드론인데 우리가 보통 이제 자폭 드론 같은 거 또 로이터링 뭐 배회 자폭 무인기 같은 경우는 주로 지상 목표를 위해서 배회를 하는 거잖아요. 이렇게. 그래가지고 목표물이 탐지되면은 뭐 공격을 하든지 하는 부분이고 아니면 공격을 유도하든지 하는 부분인데 이거는 컨셉이 되게 독특한 것 같아요. 배회 무인기는 맞아요. 팔자 형태로 특정 지역을 계속 배회합니다. 배회하는데 그들의 요격 목표는 뭐냐? 지상 목표가 아니고 하늘에 날아오는 헬기나 저속, 즉 무인기 같은 MQ-9 같은 이런 것을 공격하는 목표를 가진 드론으로 보여요. 이게 독특한 거죠, 되게. 예, 예. 자, 뭐 제한된 정보지만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이게 이제 다른 각도에서 찍은 건 뒤에서 찍은 건데 여기 보면은 이제 전형적인 뭐랄까 약간 공대공 미사일 이런 거 좀 비슷하게 생겼는데 날개가 좀 크죠. 중거리 공대공 미사일로는. 그래서 단거리 공대공 미사일 같은 형상인데 크기는 중거리 공대공 미사일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저 오른쪽에 보시면은 트럭의 컨테이너 안에 두 발이 지금 장착돼서 발사 준비가 되어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이렇게 활용을 하겠다는 거예요. 뭐 이건 이란 같은 데서 익히 보던 방식이니까 그렇게 도드라지지는 않는데 여기 뒤에 보면은 엔진이 뭐냐면은 터보팬 엔진이에요. 소형 터보팬 엔진. 로켓 엔진이 아니고. 그래서 발사할 때는 화약 유로를 사용하는 부스터. 그거는 뭐 미사일에서 일반화된 거잖아요. 부스터로 확 밀어낸 다음에 한 10m나 15m 이격이 된 후에 보통은 로켓 엔진이 점화가 되고 무인기 같은 경우는 보통 프로펠러가 이제 돌면서 왕복 엔진을 통해서 그렇게 날아가는 건데 이거는 부스트로 날아간 후에 터보제트 엔진이에요. 즉 우리의 혜성이나 미국의 하푼 또 내지는 뭐 토마호크에 들어가는 그런 터보팬 엔진이에요. 터보팬 엔진의 가장 큰 특징이 뭡니까? 이거는 속도보다는 사거리를 염두에 두는 엔진이거든요. 예. 물론 프로펠러 비행기보다 훨씬 빠르죠. 예. 그렇지만 아음속인 건 분명해요. 예, 아음속일 가능성이 높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또 배회 무인기니까 하늘에서 상당 기간 채공을 해야 돼요. 오랫동안 채공할수록 필요한 무기의 숫자가 줄어들기 때문에 이건 가격에도 크게 영향을 주는 부분이에요. 터보팬 엔진이다. 아음속일 것이다. 이거예요. 근데 우리가 보는 대부분의 요격용 미사일들은 로켓 엔진이고 속도가 뭐 4, 5 정도는 쉽게 나오잖아요. 최고 속도가. 그래서 이게 되게 독특하다. 지금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거는 옆에서 본 모습인데 여기 이제 이 자료의 출처가 미 법무부인 걸로 봐서는 예전에 어디 뭐 수출입하는 부분에 있어서 후티가 예전에 테러국으로 테러 단체로 지정되었을 당시 압수한 품목인 것 같아요. 그래서 미국이 좀 뜯어본 겁니다, 이거를. 자, 이제 밑에 보면은 부스트가 달려 있죠, 길쭉하게 길이 방향으로. 그리고 이제 여기서 이제 뭐랄까. 저걸 찾는다는 부분에 있어서는 왼쪽이 앞인데 앞쪽에 보면은 이게 구멍이 여러 개 뚫려져 있는데 저거 제가 봐서는 분석이 끝났을 것 같은데 민간에는 지금 잘 안 알려진 것 같은데 저게 보통 사용되는 방식이 저게 뭐 미사일의 방향을 정확하게 조정하기 위해서 있는 그런 뭐 분사 장치는 아니라고 봐집니다. 그런 경우도 많이 있죠. 우리 천군 같은 경우는 저런 게 이제 방향을 급하게 탁 바꿀 때 필요한 거지만 이런 무기체계는 그런 무기체계는 아니고 저게 가장 먼저 이해가 되는 부분은 추정할 수 있는 부분은 뭐냐 저기에 뭐 레이저가 들어있든지 아니면 다른 방식에 있든지 가시광이 있든지 간에 근접 신관용이다. 얼마나 내가 적기에 가까이 있는지를 파악하고 터지기 위해서 저게 있는 것이다 라는 부분이 지금은 가장 유효한 추정인 것 같아요. 그러면 이 비행기 이 미사일이 센서가 뭐냐 도대체. 예.
그 점에 대해서는 이 안에 지금 INS가 있고 위성 항법 장치가 있는 것 같거든요. 예, 관성 항법 장치가 있는 거죠. INS는 관성 항법 장치니까. 그래서 그런 적기의 탐색은 지상에서 이루어지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 예. 지상에서 이루어지는데 내가 지금 방어할 권역에 대해서는 이 무인기라고 부를게요. 이제 무인기에 가까우니까 이 무인기가 항상 배회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 군데가 핵심 지역을. 그 상대방 헬기보다는 특히나 그 무인기가 날아왔을 때 즉각적 대응이 가능하다. 이런 이제 생각이 가능해요. 이런 조합은 제 추정입니다. 지상에서 찾을 것 같다. 왜냐하면 이거를 비싼 무기 체계로 설계하지는 않았을 거라고 보거든요. 앞에 그래서 센서에 대한 탐색기에 대한 이야기가 없어요 지금. 이게 뭐 적외선 탐색기냐, 뭐 어떤 기타 레이더 탐색기냐 이런 이야기가 없어요 지금. 있으면 분명히 이야기가 나왔을 텐데. 그래서 제가 그렇게 추정하는 겁니다. 예, 틀릴 수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란이 이것을 개발하는 것은 정말로 약자의 무기를 개발한 것이다. 뒤에도 나오겠지만 미국이 공개적으로 또는 비공개적으로 상대방의 요인을 암살할 때 최근에 이스라엘도 하마스 요인을 그렇게 암살했죠. 드론으로. 그래서 이들 나라들에게는 미국발 드론 내지는 이스라엘발 드론이 상당히 무서운 무기체계입니다. 예, 제국으로 날라오면서. 그래서 그런 지역을 방어하기 위한 특별한 무기체계를 개발했다. 그리고 적어도 레이더 체계도 같이 개발했을 가능성이 크다. 예, 그래서 이란 같은데 특화된 무기체계다. 헤즈볼라 같은데 특화된 무기체계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드론에 대한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서 특별히 고안된 무기다. 어디서도 보기 어려운 무기다. 자, 특정 방공 지역을 팔자 형태로 계속 돌면서 그 지역으로 드론이 접근하면은 그리고 그 밑에서 근거리 레이더가 그걸 발견을 하면은 여기서 바로 날아가서 부딪힌다. 이렇게 봐집니다. 일단 드론 같은 경우는 고기동을 하는 게 아니고 뭐 플레어를 친다든지 이런 즉각적인 대응이 어려운 체계이기 때문에 INS나 GPS만 가지고 충분히 그 위치를 정확하게 찾아갈 수 있다고 보고 또 여기 이제 근접 신관용 체계만 있다고 하면은 충분히 격추가 가능하다고 봅니다. 예. 자, 그리고 여기서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뭐냐면 지금 미국이 후티가 지금 홍해에서 계속 공격을 가하고 그 이제 범위가 확대된 거죠. 최근에 이제 미국 군이 해군 수송선을 타격했다는 이야기도 있었고 미국은 부인했지만 좀 있다가 가서 폭격을 했죠. 그래서 뭐 그거랑 상관이 있다 이렇게 이제 봐지는 건데 그 상황에서 후티의 행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가끔은 이제 이스라엘과 상관이 없는 배도 공격하고 있다. 미국 빼고 이야기를 하지만 그거가 지금 크게 이슈화 되거나 보도를 타지는 않아요. 즉 미국의 주장이에요. 예, 그래서 지금 후티가 공격하는 배는 대부분 이스라엘과 상관이 있는 배다. 얼마나 그 초미의 관심사겠습니까? 후티 입장에서 잘못 공격하면 전 세계 여론이 확 돌아서는데 그래서 그거는 미국이 약간 바람을 잡는 용도로 쓰는 것이고 미국의 주장이 맞는다 그러면 금세 전 세계 언론을 도배를 했겠죠. 자, 그렇게 하면서 우리가 연합군이다라는 걸 강조해요. 우리는 인터내셔널 하다는 것을 강조해요. 미국의 행위는. 근데 실제 내용을 뜯어보면은 미국하고 영국밖에 없죠. 나머지는 종이에 손만 들어준 거예요. 서명만 해준 거잖아요. 공격에 참여하지 않으니까. 그래서 그런 게 미국이 약간 위축된 부분이 보인다는 것이고, 예전에 미국이 관여해 왔던 중동 지역의 분쟁과는 미국의 입장이 많이 다르다. 그리고 세상의 여론도 냉소적인 부분이 상당히 있다. 억지로 끌려서 하고 있다. 이미 거기 이름을 올리고 있는 나라들도 그 태스크포스 그거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이 이제 미국이 후티를 폭격을 하면 할수록 계속 후티의 반격은 거세지는 거고 이거는 이미 예측이 됐던 바죠. 뭐 해상에서 폭격만 가지고 후티를 제압하기는 어렵다. 네. 그래서 동시에 지금 후티에서는 뭐라고 할까? 많은 그들의 그 전사라고 하나요? 네, 거기에 대한 지원자가 지금 늘고 있고 병력을 지금 키우고 있어요. 그래서 최소한 큰 타격을 받아서 기가 죽은 건 아니다. 뭐 그런 건 알 수 있고 이것을 괜히 이런 이제 긁어 부스럼을 만들어 놨기 때문에 이것도 미국이 오히려 발을 빨리 빼거나 아니면 빨리 확전이 되거나 이런
최악의 한 수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걸 외교적으로 해결하지 않고 이런 식으로 건드렸다는 것은. 네. 그게 빠른 속도로 확전이 되거나 미국이 빨리 발을 빼야 되면은 둘 다 미국한테는 안 좋은 거예요. 다른 방식으로. 네. 자, 또 다른 부분은 이런 거 여러분들이 사실 잘 모르실 것 같습니다. 예, 이거 보면은 이라크에 지금 오늘 떨어진 MQ-9이 쿠웨이트 기지에 떠서 이라크로 가다가 격추가 됐거든요. 그리고 이라크 내에 있는 또 시리아 내에 있는 미군 기지가 공격을 받고 있다. 감히 우리를 공격해? 이런 내용들이 국내외 언론에 많이 보도가 됩니다. 그런데 이 이라크 내에 한 2,000명 정도 있는 것으로 제가 기억이 되는데 미군 병력이 그들이 거기 존재하는 근거는 뭐냐? 예. 일단 옛날 이라크 침공을 해서 후세인을 제거했고 했을 때 그 대량 살상 무기는 없었어요. 전쟁의 명분이었던. 그렇죠. 이라크를 완전 다 뒤집어 엎었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테러 조직이 탄생했죠. 그 여파로. 이제는 그 테러 조직을 무찌르기 위해서 미군이 있다라는 명분으로 거기 있어요. 그런데 이미 2020년에 이라크 의회에서 지금 딱 4년 됐네요. 의회에서 의결을 했어요. 거의 100% 만장일치로 의결을 한 것으로 제가 기억이 나는데 미군 떠날 것을 의결했어요. 미군 떠나라는 거예요. 즉 이런 겁니다. 우리 지금 평택에 미군이 3만 명 정도 있는데 우리 국회에서 시한을 정해주고 떠나라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예. 자, 즉 이것은 뭐냐? 이라크가 법으로 정했다는 건데 미군은 아직도 있는 거죠. 예. 그들이 불법적으로 점유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이 후티를 이야기할 때는 항상 후티가 불법적으로 홍해에서 상선들을 공격한다고 이야기를 해요. 자, 그런 거는 다 뭐 미국 말로 하면 레토릭이라는 거고 프레임 전쟁이고 눈 가리고 아웅하는 거고 전 세계 대중들을 동시에 바보로 만드는 거죠. 자, 그런 게 뭐 말씀드릴 때마다 안타까웠다는 생각이 들기보다는 이제 우리가 좀 알게 되는구나. 예. 세상이 많이 바뀌려고 하는 모양이다. 이런 생각이 들죠. 예. 그때 의결을 했는데 이 기사 내용을 좀 보면은 이라크가 이런 결정을 한 배후에는 뭐가 있느냐. 최근에 이란의 커만이라는 곳에서 자살 폭발 테러가 있었고 이란은 그것을 한 80명 죽었죠. 이란은 그것을 뒤에 이스라엘이 있다고 보는 것인데 그 자살 테러가 있었던 그 행사가 뭐냐면은 그 카쌈 솔레이마니라는 이란의 장성이 추모식이었어요. 사주기. 예. 이게 어떻게 죽었느냐? 이라크 한 공항 근처에서 죽었는데 미국이 MQ-9이나 그 외에 그와 유사한 무인기를 통해서 이 사람을 사살했어요. 암살을 한 것이죠. 예. 자, 그러면서 이라크 내에 그 긴장이 고조되기 시작하니까 너희들 나가라. 이라크에서 떠나라라고 이라크 의회에서 의결을 한 거예요. 예, 그게 또 그렇게 연결이 됩니다. 자, 그것을 저때 우리나라 언론에서 주로 소위 뭐 밀리테리나 국방 이런 걸 좋아한다는 분들한테는 그런 게 회자됐죠. 이런 정치적인 백그라운드는 전혀 상관없고 미국이 헬파이어 미사일인데 개인 암살용으로 특화된 칼날이 쫙 나오는 거 길게 폭격보다는 왜냐하면 이제 성형 자격탄 같은 경우는 그게 인마 살상용으로는 좀 부적절하기 때문에 차량 같은 걸 공격할 때는 양적으로 이렇게 칼날 같은 게 크게 나와서 이렇게 조각을 내는 거죠. 자, 그런 걸 사용했다. 그런 거에 이제 신기해하고 이런 부분들이 좀 있었는데 그런 부분들은 우리 밀리터리 같은 데 관심 있으신 분들은 좀 스스로 부끄럽다고 좀 생각해야 되는 부분이에요. 예, 사람을 살상하는 거 신기하다. 예, 미국은 천사고 상대방은 악마라는 게 깔려 있는 거잖아요. 거기에 어떻게 잔인한 방식으로 죽여도 괜찮다. 신기하네. 예, 재미거리로 전락한 거죠. 전자 오락하듯이. 그런 건 상당히 위험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때 또 트럼프가 뭐라고 그랬느냐. 우리 보고 나가라고 그러면은 이라크에다가 무역 제재를 가하겠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했던 내용이 밑에 있어요. 예. 자, 아까 말씀을 드린 것처럼 예전에 제가 썼던 자료인데 미국이 하는 비밀 작전에 대해서 그들이 얼마나 국제법을 무시하면서 행동을 하는지에 대한 한 사례예요. 한 사례. 예.
자, 예전에도 제가 공식적인 논문을 언급하면서 제가 논문을 바로 제시하지는 않았지만 믿을 만한 소식통의 이야기를 통해 언급을 통해서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자료로서 수집할 수 있는 것만 하더라도 미국이 70여 건 이상에 달하는, 그것도 10년, 20년 전까지 취합된 데이터예요. 정권 전복 시도, 쿠데타를 지원하거나 암살을 시도한 건수가 70건 이미 넘었었어요. 예. 자, 그래서 지금 홍해에서 후티가 하는 행동을 가지고 그것이 불법이다. 우리는 선, 너희는 악. 이렇게 이분적으로 구분 짓는 거는 우리도 거기에 크게 말려 있는 부분이 있죠. 남북 관계 때문에. 예. 그런 부분에서는 이제 우리도 경각심을 가져야 될 때가 도래했다, 이렇게 봐주고요. 이 내용은 뭐냐? 2012년에 북한에서 100회 이상의 UAV 공격이 있었다. 아까 솔레이마니 같은 공격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 지역을 보세요. 아프가니스탄, 파키스탄, 예멘, 소말리아 같은 데서 작전 범위가 있었고, 미국이 공식적으로 참전한 지역은 아프간이 유일했다. 지금 아프간에서 나왔죠. 나머지 지역은 뭐냐? 미군의 비행기가, 미군의 무인기가 상대방의 영공을 무단 침입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작전을 수행했고, 거기서 수많은 사상자가 났다. 민간인 사상자 포함해서 대부분이 CIA 작전이었다. 예. 2001년 이래 이게 지금 UAV에 대해서 소개하는 그런 영상에서 제가 캡처한 거거든요. PBS입니다. 미국 공영방송이죠. 2001년 이래 1000명 이상이 사라졌다. 예, 이겁니다. 어떤 건지 짐작하시죠? 예. 자, 이렇기 때문에 이 지역에서 미국이 어떤 국제법을 이야기를 하고 선악 기준으로 해서 뭐 불법적이다, 예, 세계 규칙에 맞지 않다, 이렇게 말하면 이 동네 사람들은 좀 더 콧방귀 낀다는 것이고, 이번 가자 전쟁이 인류사에 제가 의미가 있다고 보는 게 그런 게 전 세계로 이제 확산되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이때까지 생각해왔던 선악의 개념이 틀어지는 거죠. 예. 그럼 누가 그 진실이 뭐냐? 진실 게임에 들어가고 있는 것이고, 그런 진실이 이제 많이 밝혀지고 있다. 이때까지 눌러왔던 어떤 그런 압박 속을 비집고 올라오고 있다. 그거는 어떤 기술의 발전과 같이 연동이 돼 있다. 우연히 이러던 게 아니다. 가장 큰 거는 SNS나 뭐 유튜브나 이런 것들이죠. 즉 기성 언론, 대중 매체들의 장악력이 여전히 거대하지만 그 틈에 빈틈도 상당히 많아졌고, 기성 언론들이 불신을 받기 시작했다. 어느 순간에 확 뒤집어진다. 그들이 안 바뀌면. 그런 걸 알 수가 있어요. 예. 물이 어느 정도 차오를 때까지는 괜찮죠, 큰 배가. 그런데 어느 임계점을 딱 넘어가면 위험해지는 겁니다. 그 임계점에 도달할 때까지는 배는 가만히 있어요. 아무 일이 없는 것처럼. 지금 세상에 벌어지고 있는 많은 일들이 그렇게 벌어지고 있어요. 예. 자, 그래서 최근에 다시 이라크 내 미군 기지에 공격이 가해지고, 이라크는 힘이 없기 때문에 이란도 와서 공격을 하고, 뭐 이스라엘도 와서 공격을 하고, 뭐 이런 상황이잖아요. 자, 그렇기 때문에 다시 한번 요구했어요. 수상이 나가라. 나가라. 2000년에 의결한 것을, 죄송합니다. 2020년에 국회가 의결한 것을 다시 시행해 달라고 요구했는데, 뭐 이 뉴스에서 잘 이야기하고 있죠. 미국은 안 떠날 것 같다고. 네. 자, 그래서 한 국가 법이 적용되는 것은 우리가 상식적으로 이해되는 법이라는 거, 옳고 그르고 마땅한 거, 이런 것은 국가라는 테두리 내에서 어느 정도 작동이 되는 것이지, 국제관계에 들어가면은 여기는 약육강식이다. 이래 되면은 그 한계점에 이제 온 거죠. 그게 다 드러나고 있으니까 사람들이 각성하고 있고. 예. 이제 그렇게 된다는 것은 우리가 한 번 더 되돌아보게 만드는 거예요. 사람이. 우리의 수준이 이거밖에 안 되는구나, 우리 인류가. 예. 그래서 스스로 한번 돌이켜보게 되는 그런 계기가 진짜 아마 수천 년 만에 처음으로, 인류 문명이 제대로 문자가 생기고 그런 게 기록으로 남긴 이래로 처음으로 우리가 이때까지 진행해 왔던 일들을, 과거는 야만이고 우리는 세련돼 있고 인류가 성장해 왔고 과학 문명의 발전과 더불어서 그런 환상이 드디어 깨지는 순간에 이제 우리 봉착하게 됐다는 것이고, 그것이 어떤 결과를 도출할지 흥미진진한 부분이죠. 자, 오늘 이 정도 하겠습니다. 네.